하나, 둘. 됐다. 유튜브도 켜자. 우리 유튜브도 켜줄게요. 유튜브. 닫기. 잠깐만요. 잠깐만요. 유튜브가 나옵니다. 뭐 이거 지금 화질 이제 왜 이런 또 좀 괜찮다고 그러네? 나는 확인할 수 없으니 왜 이런 또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유튜브 볼 사람 가도 됩니다. 가도 되고 채팅창에 주소 올려놨어요. 김승현.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안내했다시피 우리가 원래 중간고사가 지난 그 기말고사가 끝난 게 1학기 때 어디까지 했냐면 도시와 농촌의 변화 176페이지까지 175페이지까지 끝났죠? 맞죠? 끝났고 우리 이제 도시와 농촌의 변화 176페이지부터 2학기가 시작됩니다. 봐봐봐. 도시와 농촌의 변화, 그 다음 주제가 근대사상의 유익과 사회운동, 그 다음에 뭐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뭐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187페이지까지는 뛰어넘어요. 188페이지 바로 갑니다. 알겠어요? 앞에 있는 내용은 한 별씩, 앞에 뛰어넘은 내용은 숙제로 나갈 거예요. 알겠습니까? 숙제로 나간다는 의미 알고 있지? 숙제로 나간다는 말의 의미. 이거 쌤이 이미 다 찍어놨어요. 녹화방송으로. 알겠어요? 유튜브에 다 찍어가지고 올려놨으니까 이거 숙제로 봐야 됩니다. 알겠어요? 내가 이것도 다음 주 중에 내가 단체 문자 보내가지고 체크할 수 있도록 이게 설문지로 주소 뿌릴 테니까 뭐 당장 이거 보라 하면 잘 안 보겠죠. 그렇지만 중간고사 되기 전까지는 봐야 될 겁니다. 시험 범위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이 부분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앞부분이 사실 맥락이 약간 없어요. 맥락이 없어가지고 그냥 주제별로 보는 거라서 바로 건너뛰고 우리가 2학기 때 이제 다뤄야 될 중요한 주제가 일단 해방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해방되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 1차 세계대전을 공부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독립운동사를 얘기할 때 1차 세계대전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뭐 민족 자결주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니까 3.1운동에 영향을 미쳤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세계사의 1차 세계대전을 봤다면 이 2차 세계대전이 오늘 주제인데 188페이지 일단 봅시다. 교과서 188페이지 제2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은 우리가 해방되는 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에요. 세계사적 사건.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본이 패망하면서 이제 끝난 거니까. 맞죠? 일본이 이제 1차 세계대전 때는 승전국이었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전쟁을 일으켰죠. 물론 중일전쟁이 이제 계기가 된 건 한데 나중에 독일과 같이 이제 주축국이 되죠. 이러면서 같은 패전국이 됐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하면서 이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뒤에 나오겠지만 30년대 40년대 우리가 독립운동 열심히 했었어요. 알겠습니까? 너무 우리의 어떤 노력도 있었지만 중요한 사건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이라서 그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는지 알겠습니까? 일단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과정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과정은 이거 세계사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그러니까 일단은 이 배경이라든가 이 결과가 진짜 우리가 이제 한국사와 연관되는 여러 가지 어떤 내용 지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배경이라든가 과정은 이제 우리가 이 당시를 이해하는 어떤 배경 지식이라면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지만 결과, 1차 세계대전 결과가 어떤 세계를 어떻게 바꿔놨는지 됩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의 독립과도 관련된 해방운동, 광복과도 관련된 거라서 잘 알아둬야 돼요. 일단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거는 걱정하지 마. 오늘 그러고 쌤은 온라인 수업이 좋아요. 나는 솔직히 좋아. 왜냐면 빨리 끝낼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뭐 제대로 듣는지 내가 이제 알 수는 없어요. 솔직히 눈에 화면 띄어놨다 하더라도 모니터 화면에 딴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건 내가 어떻게 통제합니까? 내가 편한데 어쨌든 이걸 내가 그러니까 보다시피 앞에 주제는 내가 건너뛰고 할 수도 있고 난 이게 더 편한 것 같아. 이제는 2년 정도 하니까. 한별아, 너네는 힘들죠? 집에서 수업 듣는 게 힘들지 않니? 맞죠? 근데 쌤은 편해졌어요. 알겠어요? 나는 좋아. 하여튼 자, 여러분들 힘들지만 조금 이제 버텨봅시다. 이제 뭐가 온라인 수업 진짜 이제 안 한다니까. 8월만 하고. 자, 오늘 해야 될 2차 세계대전과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이야기는 일단은 배경. 이게 왜 일어났지? 배경. 설명 좀 해보고요. 이거 설명이 좀 깁니다. 배경에 대한 설명이 좀 길어요. 오히려 요 진행되는 과정은 사실 우리 이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전개 과정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없고 중요한 건 이제 이것까지 못할 거야. 아마 결과. 알겠습니까?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한국사와 연관되는 부분이 많아서 요 부분은 이 결과를 얘기하려면 또 배경 전개 과정도 좀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배경부터 얘기해 볼게요.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지? 성준 씨, 2차 세계대전은 일단 왜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이거 수업에 주제 때 이걸 너네한테 물어보면 성준아 어떻게 대답합니까? 질문의 범위를 좀 좁혀가지고 누가 이렇게 했지? 맞아요. 이건 이제 뭐 지구인이면 다 알고 있죠. 지구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2차 세계대전. 독일이 일으킨 건 맞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그러면 전쟁을 도대체 왜 일으켰을까? 독일을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됩니다. 당신들이. 알겠습니까? 무고하죠. 쌤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독일 갔다 온 그 사진하고 좀 보여줄게요. 알겠습니까? 심심하잖아요. 그거 좀 보여주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부러 사진 찾아봤습니다. 2016년에 갔다 왔는데 이거 잠깐 한번 보여줄까? 방금 내가 다운로드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내가 좀 많이 보여줄 거고 지금 그냥 맛배기로 사진 잠깐만. 이렇게 뜨면은 보기 힘든데. 맞다. 잠깐만. 화면 공유. 봤죠? 보이나 지금? 다음 시간에 이 얘기 여기가 어디냐면 브란덴부르크 게이트라고 베를린입니다. 베를린. 알겠어요? 베를린. 이거 다음 시간에 같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늘은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같이 수업 이게 보고요. 한별이 봤어 방금? 베를린 봤죠? 내 다음 시간에 베를린 가서 이제 좀 사진도 좀 보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일단 배경은요. 2차 세계대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 1차 세계대전은 왜 일어났지? 2차 세계대전은 이게 약간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막 겹치면서 뭐 사라예보 사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민지를 서로 먹으려고 싸운 거였잖아.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와 식민지를 적게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 간의 다툼. 난 그렇게 정리해줬어요, 그냥. 알겠습니까? 그 계기가 됐던 게 사라예보 사건이었고. 맞죠? 사라예보 사건 맞죠? 파쇼다고 그랬습니다. 사건이었고, 맞죠?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은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 그 독일이 일으킨 겁니다. 맞아요. 독일이 일으킨 건데, 독일의 불만이 뭐였을까? 독일의 불만. 일단 패전했다는 거. 알겠습니까? 패전했는데, 패전국한테 모든 책임을 다 지어가지고 엄청난 배상금을 물고 있었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계기는 경제가 어려워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첫 번째 이야기. 자, 이 전쟁이 일어난 그 원인을 갖다가 쌤은 세 가지를 들 거예요. 이거 교과서와 관련된 얘기를 갖다가 이 얘기를 하려면은 한 세 가지 정도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거는 교과서에도 나온 얘기지만 경제대공황이었습니다. 1929년에 일어났었던 경제대공황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9년에 갑자기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경제대공황이라는 말 자체가 경제가 완전히 막 쇼크 상태에 빠진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이게 20년대 잘 나가다가, 알겠습니까? 잘 나가다가 29년에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이게 경제학자도 경제대공황에 대한 얘기는 뭐 경제 파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많이 경제학자들이 막 설명하려고 하고 하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야. 과잉생산.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과잉생산. 너무 많이 생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사 먹지를 못해. 그럼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뭐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뭐 그렇게 진단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이게 경제대공황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런 거보다 경제대공황이 각국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 경제가 어려워지면요, 정치가 혼란해집니다. 지금 코로나가 그나마 우리나라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어가지고 경제가 다 전 세계의 경제에 비하면 그래도 나쁜 편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 엉망진창해 지금. 그래도 우리는 코로나를 잘 방역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로 돌아가고 있는 거지. 다른 나라들은 셧다운 시키고 폐쇄시키고 이런 바람에 경제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됐어요. 알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방역 되게 잘한 거예요. 진짜 잘한 거라고. 근데 이 당시 경제대공황이 닥치면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각국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식민지가 많은 나라들, 식민지가 많이 있는 나라들은 그나마 좀 나았어요. 어떤 나라들입니까? 대표적으로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식민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식민지에 많은 인구가 있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자국에서 생산한 물건을 갖다가 식민지에 갖다 팔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 물건들이 자기 나라 식민지 못 들어오게 막고, 이걸 갖다 뭐라 부르냐면 블록경제라 불러요. 책에도 소개되고 있지만 이 블록경제라고 해가지고 그냥 영국 식민지, 프랑스 식민지를 다 막아버리고 각국 식민지 본국과만 거래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세계 경제가 어려지니까 그냥 자기들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해됩니까? 지금 녹화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하나 둘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이제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이게 해결이 가능한데, 어떻게든 해결하기보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끈덕지가 있는데, 식민지가 없는 나라들이 문제예요. 식민지가 없거나 아니면 아예 적거나 좁거나 이런 나라들은 해결할 방법이 있겠지만, 알겠습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면 일단 미국.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식민지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는 워낙 부유했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부유했던 나라가 미국이었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교과서에도 소개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뉴딜 정책이라고 그래요.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채택합니다. 루즈벨트.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부르죠.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미국의 뉴딜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 있잖아,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는지 모르겠습니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중학교 때는 뭐 정부 역할, 가계 역할, 기업의 역할, 그러니까 경제 3주체에서 정부를 집어넣잖아. 원래는 경제 주체에 정부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 당시는 야경 국가 시대라 해가지고 정부는 그냥 국가 치안, 국방에만 신경 쓰는 거지 경제 주체가 아니었다고. 무슨 말이냐면 이때부터 미국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 일종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예요.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 하나 둘씩 화면이 꺼지고 있습니다. 저게 뭔 말이야 하면서 막 성준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진짜로? 난 이거 이해할까 이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작은 정부 했어요. 다행이다. 역시 다른 쌤들이 잘 해주셔가지고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딜 정책은 우리 사회시간 배웠으니까 고맙다. 그거 해주고 나 모르는 줄 알았지. 막 설명했는데 과거에는 야경 국가 그거 배웠을 거예요.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하는 게 아닌데 이게 이제 원래는 공산주의 체제가 그런 거거든.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는, 시장까지도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거를 갖다가 차용한 게 뉴딜 정책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뉴질벨트가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었었어요. 이해됩니까? 왜 정부가 국가 시장에 개입하냐? 근데 이건 비상 상황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국가가 물건을 사주고 소비하고 이렇게 해야지 돌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뉴딜 정책이었던 겁니다. 이제 경제 위기 때 보면 맨날 이런 게 나와요. 정부가 뭐 토목 사업을 벌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실업자 해결하고 이런 사업을 다 해야 된다고 나오는 게 이게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케인즈, 케인즈 뭐 이런 게 나오는 뉴딜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독일이에요. 독일은 식민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독일은 한별씨, 독일은 식민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우리가 배웠다면 알 거 아니야. 이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한별씨 항포체험 듣고 한번 사라졌습니다. 저거 유튜브에 몇 명 가 있지? 화질이 더 좋은 데로 많이 유튜브에 지금 한 명밖에 없는데 나머지 애들 뭐하니 지금? 지금 화면도 꺼버리고 보고 있겠지. 얘들아, 내가 잔소리하기 싫지만 얘들아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화면 꺼진 친구들 다 보고 있겠죠? 한 명만 불러볼까? 노혜연! 잔다. 자는구나. 노혜연은 원래 화면 다시 불러볼까? 나 실망할 거예요. 보고 있지, 노혜연. 화면만 꺼졌을 뿐이죠. 나의 그 외로운 화면에서 봐야 된다, 알겠니? 자, 독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식민지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너네 기억하나 모르겠지만 1차 세계대전 패전하면서 민족 자결주의 적용됐던 건 다 패전국이었잖아. 식민지 다 사라졌습니다, 독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얘들은 특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차 세계대전의 그 전쟁 비용을 모두 다 얘들이 담탱이 쓰고 있었고, 이해됩니까? 그런데다가 이 경제 공황까지 온 거예요. 경제 위기까지 닥친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죠. 자,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누가 등장하냐면, 그렇다 얘들아, 꼭 경제가 어려우면요 또라이들이 등장한다고. 히틀러 같은 애들.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쩔 수가 없죠.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정치인에게 끌립니다. 왠지 모르게. 그때 히틀러는 어떤 걸 내세웠냐면, 이 위대한 독일 국민들이 옆에 있는 프랑스 놈들이나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러시아 놈들한테 우리가 왜 당하고 사냐.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돼. 걔네들의 영토를 빼앗아서 우리 독일 국민들의 영토를 넓혀 나가야 돼. 그렇게 내가 다시 경제 이렇게 세울게. 전쟁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다녔던 이 히틀러였다고. 국민들은 되게 좋아했습니다, 오히려. 너네 히틀러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TV나 이런 데서 이미지를 통해서 악마 같은 이미지일 거야. 근데 히틀러는 그 당시 독일인들한테 인기 스타였었어요, 진짜.
정치인인데 거의 그 너네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너네 콘서트 가봤니? 성준이 콘서트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 왠지 박한별은 엑소 콘서트 정도는 가봤을 것 같다. 옛날에 코로나 이전에 콘서트 박한별? 마이크 켜봐. 한별아, 얘기 좀 하자. 아이들이 지금 류세와이 콘서트 가봤어? 한별이도? 한별이 가봤어? 어디? 누구 콘서트? 저요? 아우. 기억이 안 나요. 콘서트를 갔는데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합니까? 쌤은 싸이 콘서트는 가봤어. 태어나서 처음 간 콘서트가 싸이 콘서트였었어요. 가서 죽을 뻔했었습니다. 4시간 동안 뛰었거든요. 막 뛰다 보니까 한 2시간 하다니까 미치겠더라고. 주저앉았어요. 이렇게 푹 주저앉아. 30대 중반이었나? 싸이 콘서트 가가지고 주저앉았어요. 와, 도저히 못하겠더라. 근데 진짜 콘서트는 가볼만 하더라고. 갑자기 이 얘기 왜 하냐면, 너네 콘서트 가면 한별이 알다시피 조명 있죠, 조명. 스타가 등장할 때 조명 빡 켜잖아. 등장할 때도 막 이렇게 막 튀어오르기도 하고 막 불꽃이 막 튀고 막 그런 음악들 막 나오고. 그거 어디서 시작된 줄 압니까? 당연히 콘서트니까 가수가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도 막 하겠죠. 그거 히틀러가 했던 거예요. 그 히틀러가 정치 쇼가 그런 거였었어요. 국민들한테 되게 멋있게 보이려고 등장할 때 음악 막 틀고 사람들 옆에서 딱 도열하고 있고. 너네 그 콘서트 가면 이렇게 하잖아. 뭐 어떻게 응원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잖아. 그런 거 히틀러가 만든 정치쇼였었어요. 알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독일에는 히틀러가 등장해가지고 이게 나치즘이라 불러요. 나치즘. 나치라고 하는 말 들어봤을 거야. 나치. 맞죠? 이게 나치라고 하는 거는 국가사회주의라고 하는 거. 나치. 국가사회주의라고 하는 거고, 너네 이게 국가가 잘못 거리면 절이 맞지 이거? 거꾸로인가? 헷갈린다 이거 할 때마다. 허이씨, 이거 생방송인데. 이렇게 아니다. 나도 헷갈린다. 이거 아니잖아. 맞지? 그래, 아까 그린 거 맞잖아. 맞지? 그래, 그거 갈고리 십자가 알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 히틀러는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위기 극복과, 알겠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소탕 이런 걸 내끌고 주장하고 전쟁을 얘기하면서 집권에 성공하게 된 겁니다. 우리 이걸 갖다가 전체주의라고 불러요. 전체주의. 알겠습니까? 전체주의를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전체주의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는 개인은 그냥 희생돼도 상관없는 존재, 그런 국가 이념을 막 강조했던 거였죠. 그래서 사회 안에 되게 뭐라 해야 되나, 약자들, 증오의 대상들을 찾아내가지고 공격하면서, 알겠습니까? 국민들을 단합시키고. 이 당시 일단은 증오의 대상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정치적 단합을 어떻게 도모하느냐. 보통은 뭐 국민들에게 좋은 정책을 제시하고 이러면서 국민들이 정치를 사랑하게 만드는 국가적 단합을 이끄는 그런 방식인데, 이게 아니라 증오라고 하는 게 정치의 요소였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지금은 그래요. 알겠습니까? 이게 적절한 예가 아닐 수도 있어서 내가 설명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실 안에 보면은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 약자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서 반에 단합을 도모하는, 걔를 제외한. 이게 독일 사회 안에서는 그게 유대인이었고요. 장애인이었고 동성애자였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약자들을 공격하면서 절대 강자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약자는 공격해도 반격을 안 받으니까. 알겠습니까? 그 적대감이 다른 민족에게 향하고,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전쟁도 하고. 그 당시 히틀러는 슬라브인들이라든가 러시아인들, 공산주의자들을 굉장히 적대적으로 생각했었거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전체주의는 그래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치를 이끌어 나갔던 이런 또라이가 등장하게 되고, 사실은 이게 독일에서 시작됐던 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거야. 이탈리아도 마찬가지.
식민지가 좁고 되게 불안정한 나라였거든요. 이건 파시즘이라 불러요. 파시즘. 무솔리니가 등장하는데 사실 파시즘에서 나치즘이 나온 건데 어쨌든 이 전부를 갖다 우리는 전체주의라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전체주의라 부르고 일본은 식민지가 넓었니 작았니? 일본도 마찬가지야. 일본도 식민지가 넓은 건 아니었거든요. 되게 초라하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는데. 알겠습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 조선, 한반도는 사실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인구도 많은 것도 아니라서 이게 물론 일본 제국이긴 하지만, 알겠습니까?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하면은 사실 큰 식민지도 아니었다고요. 그 얘네들도 1920년대 말부터 정치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정치 구조는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다른 반에도 이거 설명하려다가 포기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이해하려면은 일본의 정치 구조는 조금 특이한 게 천황이 있어. 일본의 덴노가 있으면 덴노 밑에 내각이 있거든요. 당연히 내각은 천황에 충성하지. 근데 일본의 육군과 해군이 있거든요. 이 군부가 있어, 군부. 얘네들은 내각의 통제를 안 받았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군대는 대통령의 통제를 받잖아. 근데 일본의 그 당시 정치 구조가 어떻냐면 이 군부는 천황에게만 충성했었거든. 우리나라에서 조선총독부는 일본 내각의 통제를 안 받았습니다. 천황의 덴노, 알겠습니까? 일본 덴노에게만 충성했었거든요. 책임을 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군부는 그러니까 내각의 통제를 안 받았었고 이 새끼들이 내각이 막 제대로 작동 안 하니까 전쟁이 일으켜가지고 중일 전쟁 일으키고 그 전에는 만주사변도 일으켰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전쟁을 막 도모해 나갔던 거. 이걸 갖다가 군국주의라 불러요. 군국주의. 군인이 전면에 등장하는 거죠. 이렇게 얘들아 중요한 거는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는지를 여러 가지 다 설명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 위기에서 시작됐다는 거. 경제 대공황에서 시작됐고 이거를 각국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뉴딜 정책, 전체주의 이런 또라이 같은 정치 체제가 등장하게 됐던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 요거를 갖다가 배경으로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그냥 안 적을게요. 다른 반에 적어줬는데 이게 뭔지 얘기하려면은 다른 방 한번 보세요. 근데 영국과 프랑스의 유화 정책 이런 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요건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독소 불가침 조약이라고. 불가침 조약. 이거 1937년. 자, 2차 세계대전은 내가 쌤이 가장 좋아하는 파트고 난 세계사 정말 좋아하거든요. 설명 진짜 많이 하고 싶은데 너네는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냥 다 줄입니다. 독소 불가침 조약이 무슨 말일까? 독소 불가침 조약. 이 책에도 안 나옵니다. 이거 안 나오는데 류세환 열심히 듣고 있는 류세환 고마워요. 한국사는 그래도 들을만 하지 않니? 마이크 켜고 얘기해야 된다. 안 들려요. 자, 유세환 마이크 켜고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하자. 유세환 켜봐. 응? 예. 말이 어려운 거 같지? 독소 불가침이 무슨 말일까? 일단 힌트를 주자면 독은 독일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소는 뭘 말하는 걸까? 불가침,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는 거지. 독일하고 이 나라하고는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는 조약이 1937년에 맺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스님. 아니, 소는 소련이 알겠어, 세영하나? 알겠습니까? 됐어. 그 말이 됩니다. 독일하고 소련이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는 조약. 알겠습니까? 독소 불가침 조약. 이걸 이해해야지 요 과정이 조금 이해돼요.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당시 승전국하고 패전국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다시 말하면 이 소련은요, 처음엔 독일하고 적대관계가 물론 정치적으로는 적대관계입니다. 히틀러가 이 당시에 집권하는 과정에서 가장 내세웠던 게 뭐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탄압이었거든요. 알겠습니까? 공산주의 척결. 그게 히틀러가 내세웠던 그 구호였는데 당연히